응. 16번? 16번의 답은 7. 좀 다시 보니 알겠어? 자, 일단은 지금 여러 명이 틀려서 자, 실판에다가 좀 같이 봤으면 하는 문제는 번호가 13, 14, 15, 16, 17, 19. 자, 단합형 5개 나와. 서술형에서 12번 되겠습니다. 확실히 단답형 쪽에 원래 출제할 때부터 어려운 문제들을 몰아놨었는데요. 자, 그게 좀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면이 난 문제는 없어요. 그 얘기는 다들 내가 이 유형에 약하다 정도지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아니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13번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3번은 정말 최근에 풀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물론 설명 한번 듣는다고 시험 때 그대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난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 듣고 분명히 복습을 하고 관련 비슷한 유형을 풀어보고 해야 내게 되고 실제 시험에서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뭐부터 그래야 그 다음에 예쁘게 그리겠지? 축, Y축, 그 다음에 요렇게 접선. 자, 여기 점 B는 고정이에요. 0,2점으로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점이 움직이는 점입니다. A, 0으로다가 A가 0불로 가는 극한을 하려고 해요. 그때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를 R로 표현을 해놨고요. 자, 접근은 넓이로 하는 접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둘레로 하는 접근도 있을 수 있다. 왠지 정민이 이 문제 개별적으로 했던 것 같지 않니? 기억나. 네. 자, 아무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저번 반지름 길이하고 이제 이 길이를 갖다 이제 A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삼각형에 내접한 거니까 내접을 이용할 때 둘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 선택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넓이를 이용하는 걸 좀 보편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 취향은 근데 둘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넓이로 할까 둘레로 할까? 정민아, 넓이로 해줄까 둘레로 해줄까? 넓이. 오케이. 자, 그럼 넓이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기본적인 넓이 공식으로 하자라고 하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때 그걸 갖다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들어가 있는 공식으로 쓰면은 2분의 1 곱하기 아래다가 둘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그 둘레의 길이가 하나는 2, 하나는 A, 그리고 하나는 루트 A제곱 플러스 4. 피타고라 정리라고 봐도 되고 두 점 타의 거리 공식이라고 봐도 돼요.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오케이. 자, 이걸 갖다가 정리해서 R은이라는 형태의 극한 모양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약분되는데 거꾸로 다시 2가 넘어가면서 R은 분자가 2A, 분모가 2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제곱 불 4. 자, 요렇게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말하는 극한은 리미트 A가 0불로 가는 A분의 R이기 때문에 이게 유리하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A가 약분돼서 2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제곱 풀 4 분의 2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냥 A 0 넣으면 돼요. 0분의 0꼴이 되는 건 약분이 되어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루트를 끼고 들어오는 식이니까 아마도 유리화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하지만 이 문제는 유리화가 전혀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루트 있는 쪽이 0돼서 문제가 되면 그때 유리화로 해결을 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A에다 0을 대입해가지고 2 더하기 4분의 2는 2분의 1. 자, 요렇게. 글씨 알아보기 되게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앞에 4분의 2를 알아볼 수 있겠어서 답에 있는 2분의 1 되게 못 알아보기 좀 맡겨준 사람 한 명 있었고요. 주관식 답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사람. 이렇게 표시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안에 2분의 1 알아보기 되게 힘들었지만 앞에 계산 보고 맞았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13번 내용 어떻게 푸는지 다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 13번보다는 14번을 틀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4번은 무려 오늘 최다 오답 랭킹 탑3 중에 하나고요. 물론 그래서 저명한 게 아닙니다. 맞은 사람도 있어요. 몇 명이 맞았냐? 2명이 맞았네. 자, 맞은 사람 칭찬.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g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 절대값 fx 자,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gx가 실수 전체 미분 가능.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요 fx가 1하고 3에다 뾰족뾰족하게 생겼지.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미분 불가능하게 생기는 구조잖아. 그럼 앞에 붙어 있는 요 인수가 x가 1일 때 똑같이 0 만들어주고 x가 3일 때 똑같이 0 만들어주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이걸 실수 전체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가 a의 x제곱 마사 x 뿔 3이라고 fx 구조랑 똑같이 나와야 이 gx는 실수 전체 미분 가능이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걸로다가 비교해서 보자라고 하면은 여기 3a가 6 나와야 되니까 이거 얼마야? 그렇지? 그래서 a가 2. 자, 그래서 gx를 갖다가 다시 쓰자라고 하게 되면은 2배의 x제곱 마사 x 뿔 3의 절대값 x제곱 마사 x 뿔 3인데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게 g'-1이야. g'-1이야. 자, 그러면은 얘 x제곱 마사 x 뿔 3이 음수가 되는 게 1에서 3 사이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양수로 나오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gx를 원래 식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지만 그 중에 x가 1보다 작을 때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 자리만 정리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그게 또 어떻게 생길 거냐면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뿔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해되니? 이걸 전개하는 것보다 곱미분을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물론 인수분해를 더하고 곱미분을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그게 오히려 내 생각에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곱미분을 쓰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곱미분을 쓰자라고 하면 g'x는 2는 4에서 x제곱 마사 x 뿔 3 그대로 한번 들어가고 뒤에 뭐 붙어야 돼? 2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붙어줘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그럼 4 곱하기 여기 마일 들어가면 얼마냐? 8?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일 들어가게 되면 마유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 계산은 마이너스 192. 자, 요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오답. 마이너스 32 연락 안 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32로 답한 사람은 뭘 안 한 거냐? 6을 안 곱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지? 자, 아무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자, 15번이 오늘의 최고 킬러 문제였어요. 단 한 명이 맞았습니다. 자, 맞은 사람은 칭찬 100개 해주고요.
자, 아무튼 어려운 문제라 이걸 갖다가 뭐 틀린 게 잘못됐다라고 할 만한 건 아니고요. 알고 보면 자, 점 0,k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 마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의 세 접선의 접점을 각각 PQR 접점 PQR 거기서 수선의 발 ABC 자 그럼 거기서 B가 AC의 중점 B가 AC의 중점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접선을 구하기 위한 3차 방정식이 생길 거야. 접선을 구하기 위한 3차 방정식 그 3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세제곱을 가져야만 한다야. 접선이 3개가 나오려면 오케이 그 식은 좀 이따 쓰기로 할게요. 그 식 정리하는 게 물론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면 그 근이 차례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걔네들이 PQR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접점의 X좌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됐을 때 A, B, C도 X좌표들은 그대로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 컴마 0, 컴마 0, 컴마 0이 되지. 맞니? 그럼 거기서 B가 AC의 중점이라고 하는 건 베타가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중점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비슷하게 나온다면 X좌표 등차수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해되니? 똑같은 식으로 사용을 하겠지. X좌표 등차수열 하게 되면은 이렇게 B가 AC의 중점이 된다와 같은 식을 쓰게 될 거다. 자 그렇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선 구하는 3차 방정식에서 접점 구하는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하고 얘하고 섞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 보자. y는 미분하면서 t로 전환 3t 제곱 마이너스 2 3은 6t 플러스 1에 x마 t에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t 플러스 3. 자 그럼 여기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0,k를 어떻게? 대입하지 그지? 자 그래서 0,k 하고 들어가 주면 일단 k는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t 한 다음에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 하면 요렇게는 날아갔고 나머지 좌변으로 넘어간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2t 세제곱 그 다음에 뿔 3이니까 마3 t 제곱 하고 플러스 k 마3 은 0. 자 요런 식으로 붙어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몇이 나와? 네. 자 0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지금 0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k 마 3.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을 갖다 연결을 해보자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감마에 2베타를 대입하게 되는 게 이제 걔를 좀 편하게 베타 값을 일단 하나 구하고 시작하자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해서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3베타가 2분의 3이 되면서 베타는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럼 베타가 2분의 1인 걸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여기랑 양쪽 다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는 0 여기다가 요도 같이 놓자. 자 여기서 베타가 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면 알파 플러스 감마가 1이 되는 거지 여기서 맞지? 여기다 이제 1 집어넣고 자 요 자리에는 베타의 2분의 1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약분해가지고 마 k 뿔 3 마 k 뿔 3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되나요? 계산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요거 2분의 7 남기고 k 넘기면 k는 2분의 7이다.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계산이 좀 빡세기는 한데 그 개념적으로 접근이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맞지? 요것도 계산 틀렸어요? 아, 순서를 거꾸로 앞에 거 0, 뒤에 거 2분의 3. 아이 문제 이렇게 쉬운 함정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잘못 봤더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한 반반 정도예요. 근데 틀린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16번은 맞은 사람, 틀린 사람 반반 느낌에서 틀린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자, 그 정도의 난이도였다. 자, 이 16번이랑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문제가 작년 한 대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약간 더 어려운 상태의 문제가 학교 프린트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어려운 문제가 학교 단답형 3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작년 시험에서는 단답형 3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자, 그거가 이제 여기서는 16번으로 배치가 된 게 이 비슷한 느낌의 계열 문제 중에는 얘가 제일 쉬워요. 자,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P가 있는데 그림으로 미리 들어가자. 자, A는 0,4, 그 다음에 B는 2,0. 자, 요렇게 점이 있고, 그 다음에 P는 X, X마인데, 그러면 얘는 뭘 좀 생각을 해줘야 되냐? Y는 X-2라고 하는 직선을 좀 생각해 줄만 하고, 거기에 어떤 PX, X-2라고 하는 점이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문제에서 내용 중 PA의 제곱과 PB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 fx. 좀 나름 fx 평소에 함수식 표현하는 느낌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식이 두 개로 갈라져서 PA 제곱, PB 제곱이 될 건데, 그때 언제 크지 않은 값이니까 위에 거로 되는 건 PA가 PB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밑에 거로 되는 건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일 때. 자, 개념적으로는 등호 양쪽 다 가능한데 등호는 어느 쪽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물론 둘 다 빠지는 건 안 됩니다. 한쪽만 쓰는 거 괜찮고요. 자, 이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요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식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로 갈라지는 유형도 있다. 얘는 두 개로 갈라지는 게 맞고요. 요렇게 표현하는 게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두 개라고 하더라도 결과식으로는 네 개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 프린트가 그랬다. 그리고 학교 시험이 그랬다. 여기는 두 개로밖에 안 갈라지니까 요 계열 중에는 제일 쉬운 편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곱은 결국 거리 공식으로다가 식을 짜라 라는 얘기고, 그럼 이게 더 가까운 게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fx가 된다. 가까운 쪽에서 fx가 된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식부터 짜고, 오케이? 식부터 짜고 걔네들이 언제 제도가 바뀌는지 그 식 상태에서 보는 방법.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기하적으로 언제 식이 바뀔 건지 판단하는 방법. 나는 개인적으로 기하적으로 식이 언제 바뀔 건지 판단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자, 언제 식이 바뀌게 되냐면 여기 선분 AB, 요렇게 AB. 자, AB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수직 이등분선이 뭐냐면 A하고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야. 이해되시나요? A하고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가 이 수직 이등분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수직 이등분선 기준으로 A 쪽에 가까운 쪽은
A쪽이랑 거리를 재는 게 더 짧다. 이해되니? 수직이등 분선을 기준으로 B쪽에 가까운 점들은 얘들아 껌 줄까? 아니야. 자, 이 수직이등 분선을 기준으로 B쪽에 가까운 점들은 결국에는 P, B의 제곱이 더 짧다.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니? 자, 그럼 식이 언제 바뀔 거냐라고 하면은 이 수직이등 분선과 이 P가 움직이는 직선의 교점, 요 자리에서 식이 바뀔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의 후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 그럼 단답형이면 그냥 이 점 찾고 끝이야. 연방으로 풀고 끝이라고. 굳이 미분 가능성을 일일이 다 따지고 앉았을 필요가 없지. 자, 근데 이제 후보가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미분 가능성을 좀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어땠냐? 학교 프린트 문제는 미분 불가능 후보가 3개가 됐어. 식이 4개로 나오면서. 식이 4개로 나오면서 범위 바뀌는 점이 3군데였거든. 3군데 중에 가운데 녀석은 미분 가능, 앞뒤는 미분 불가능이었어. 그래서 그거 2개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게 학교 프린트 문제였고, 작년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됐었냐면 식이 똑같이 4개로 나온 다음에 3군데 후보가 싹 다 미분 불가능이었어. 그러니까는 후보가 이제 여러 개가 되면은 미분 가능 불가능까지 마저 따져줘야 해요.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여기도 찾고 식도 찾고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수직이등 분선을 구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y는 2분의 1 x 빼기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건데, 자 그럼 점은 중점 AB의 중점 1,2가 되겠지? 1,2. 자, 그래서 1,2를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어주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x-2는 2분의 1 x 마이너스 얼마야? 플러스 2분의 4 빼기 1은 3. 양변에 2 곱해서 2x-4는 x 플러스 3. 그럼 x는 7. 맞니? 그럼 사실 여기가 답이야. 여기가 답인데, 자 여기서 실제 식을 좀 마저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범위 표현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 PA가 더 짧을 때 라고 하게 되면은 x가 7 이하일 때, 그럼 여기 범위 표현이 x가 7보다 클 때로 바뀌게 되겠고요. 자, 그럼 그때 PA의 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하고 거리 공식을 쓸 때 x-1의 제곱 더하기 x-1을 빼면 x-4의 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PB 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2,0이랑 거리를 재서 x, y의 제곱이 2개. 자, 요렇게 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x, y 제곱 더하기 x, y 제곱이니까 x, y 제곱이 2개. 자, 그럼 이 녀석을 갖다가 미분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 게 2x-1 더하기 2x-4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아래 게 4의 x-2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요게 x가 7보다 작을 때, 얘가 x가 7보다 클 때 여기서 등호를 양쪽을 빼주는 게 맞아요.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7을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얼마냐? 6이 12 더하기 7 빼기 3, 3이 6 하면은 위에 거는 18이 나오게 되겠고요. 밑에 거는 7 대입하게 되면은 5, 4, 20이 나오게 되니까 같지 않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 확인. 이해되시나요? 자, 요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은 확인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는 식이 4개로 갈라졌을 때는 아마도 한 개쯤 미분 가능이 있지 않을까. 보통은 그런 식인데 너희 학교 시험은 허를 찌르고 3개 다 미분 불가능이지롱 하고 문제가 나왔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치사한 게 미분 불가능 3개만 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X좌표들 가지고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 되는 X좌표를 찾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Y좌표를 찾게 했어. 아, 정말 치사하게. 그걸 갖다가 이제 구해가지고 다시 대입을 해야 돼. 아무튼 자, 그렇게 치사한 난이도 조절을 했었다. 자, 아무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발전 단계를 지금 뭐 말 꺼낸 김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학교 프린트는 점이 요렇게 생긴 위로 움직였어.
그리고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B점이 직선, 그러니까 위에 움직이는 P가 지나치는 점이라고 하는 건 얘랑 컨셉이 똑같아. 얘도 B점을 이렇게 지나치잖아. 얘 공은 똑같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B의 수직이등분선 요렇게 그어가지고 후보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움직이는 점이 움직이는 그 직선식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식이 한번 바뀌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후보 3개. 그런데 여기가 미분이 가능했다. 여기 2개는 불가능하고. 자, 요게 학교 프린트 문제였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P가 이렇게 움직여.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이차함수. 곡선. 요렇게 움직이게 바꿔놓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불편해지냐? 요식이 2차 쪽 갈 때 이제 거지 같아져. 4차가 나오면서. 자, 그리고 이제 점 바뀌는 자리 찾는 것도 이제 불편해졌는데, 점을 여기다가 안 두고 점을 이렇게 뒀어. A, B. 자, 사실은 그게 영향을 많이 끼친 거 아닌가 싶어. 실제로 연결관계는 내가 따로 연구까지는 안 해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군데가 이제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미분 불가능 후보였는데, 세 군데가 다 그냥 미분 불가능 나와버렸어. 그리고 그때 함수값을 구하게 시켰었다. 자, 아무튼 학교 시험에서는 얘를 갖다가 요렇게 변형을 해서 됐다. 학교 프린트 시험. 오케이.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17번. 자, 17번이 다시 탑3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맞은 사람은 칭찬 많이 해주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계산이 많이 빡친, 그래서 시간 관리상 뒤로 좀 미뤘다가 여유가 되면은 이제 이 녀석부터 풀 문제,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에 해당해요. 15번과 17번은 그런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15번과 17번은 그런 의미에서 비슷하다. 푸는 방법을 아예 모르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오래 걸리겠다. 일단 제껴놔. 실제로 이거부터 푸는 문제는 아닌 거야. 오래 걸리겠다. 제껴놨다가 나중에 남은 시간 보고 내가 누구를 갖다가 조져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전혀 손 못 대겠던 문제는 놔두고 얘는 풀어보고 약간 그런 위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7번을 보자라고 하면, 자, 3차함수 fx x 세제곱 플러스 ax. 자, 이렇게 생긴 걸 무슨 함수라 그래? 기함수. 그렇지. 이번 문제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기함수 알아보는 게. 자, 위의 점 a, 위의 점 a에서 마이너스 1, 마일 마이에서 접선한 다음에 접선 다시 만난 점 B하고 다시 B에서 다시 접선 또 다시 만난 점 C하고, 자, 그때 B의 X좌표 B, C의 X좌표 C 라고 할 때 다시 FB 더하기 FC는 마80 A 값을 구하시오. 다른 뭔가 신박한 방법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무식하게 풀어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일 마 A에서의 접선 구하시고 그걸 fx랑 연립을 하시고, 그러면은 접점 외에 나머지 한 점 나오는 게 B점 좌표 완성. 그럼 B점에 다시 접선을 구하시고 그걸 다시 fx랑 연립하시고 그걸 갖다가 다시 풀어서 B점 중근 나오는 거 제외한 나머지 한 점 x좌표 나오는 게 C의 x좌표. 요런 순서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일 마에서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f'x, 자, 미분을 해줄 것이고요. 한슬이 미분 좀 해줘. 네, 안 들렸어 A가. 안 들려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네,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접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에서 접선으로 들어가자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가지고 A 뿔 3이 기울기, 그 다음에 X 마마 뿔 1, 그 다음에 마 A 마 1, 자, 요렇게 들어가서 자, 얘를 갖다가 A 뿔 3을 다 흐트러 놓는 건 아니고 X앞에서 이렇게 좀 묶어놔 주세요. 어차피 요렇게 내리차도 정리하고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A 뿔 3 요렇게 분배될 때 A 빼기 A는 좀 날아가게 되고 플러스 2, 자, 여기까지 될 겁니다. 요게 되니?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얘랑 연립을 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연립을 하게 되면은 이게 X 세제곱 마 3, X 마 2는 0이 나오면서 A가 사라져. 이게 남아있어야 금방 나오는데 사라지다 보니까 A가 금방 안 나오는 거야. 좀 더 오래 풀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1로 2번 1, 빵, 마 3, 마 2 1로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로 2번 떨어질 거야.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근 하나가 B점의 X좌표다. B값이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1 들어가면 1, 또 마 1, 마 1, 그러면 1, 마 2, 그럼 2 빵 떨어졌고, 또 마 1 들어가면 1, 마 1, 마 2, 2 들어가면 빵 떨어졌고, 자, 요게 의미하는 마가 X 마 2지. 맞니? 그럼 X 마 2는 0에서 나오는 그는, X는? 문정아 X는? 여기서 X는? 쓰느라 못 보고 있었어요. 자, 조리제법 쭉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요게 이제 의미가 뭐냐? X마이야, X마이. X마이 능력만 남았단 말이지. 그래, X마이는 0이면 X가 몇이야? 2. 그게 뭐라고? B점의 X좌표 B값이라고. 이해되니? 자, 그럼 2, 2 집어넣으면 2A 뿔 8. 2A 뿔 8. 에서 접선이 이제 다시 가야 돼. 두 번째 접선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y는 x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 뿔 12가 기울기, a 뿔 12가 기울기, 그 다음에 x 마이 플러스 2a 뿔 8. 요렇게 하면 얘가 a 뿔 12의 x. 또 마이너스 2a 사라지고요. 2a랑 같이. 그럼 마이너스 24 뿔 8, 마이너스 16. 요렇게.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이제 또 얘를 다시 이 fx랑 연립을 해서 시점좌표로 가야 돼. 이제 시점좌표로 가야 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걸 다시 연립을 하게 되면은 x 세제곱하고 또 ax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12x 뿔 16 은0. 자, 요렇게 나오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빵 마 12 16에서 몇으로 2로 2번 떨어질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1, 2, 2는 4, 4하면 마 8, 마 16빵 떨어졌고, 그 다음에 2하면 1, 2, 2는 4, 2, 4, 8빵 떨어졌고, 자, 그럼 여기서 x는 몇이야? 정리하기 위해서 x는 몇이야? 아니고 좀만 더 생각해봐. 4 아니고 이게 2였어.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러니까 C값은 이제 마이너스 4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FB는 요거 접선 구하는 거 Y좌표 때문에 좀 미리 구해놨고요. FC는 이제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다시 구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자, FB는 아까 구해놔서 2A 뿔 8. 요렇게 더해가지고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80. 자, 요렇게 나온다고 했다. 여기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막 80 날리면 얼마냐 이게? 46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그럼 a는 12. 자, 요렇게 나오게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뭐 어떻게 복잡하고 신박한 사고를 갖다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 계산 실수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거기가 메인 포인트. 자,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야. 계산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만나게 되면 얘부터 푸는 건 아니고 얘는 뒤로 밀어두는 게 맞는 거기는 한데 마지막에 모르는 문제 3개 남았다. 그리고 시간 한 10분 남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부터 푸는 거야. 그 상황에서 얘는 풀 문제야. 식조차 못 세우는 문제들을 버리는 거고. 이해되니?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은 실수 나올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식을 세울 수 있을 만하거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대 시험을 볼 때 어차피 목표가 100점 아니잖아. 사실 1컷 안에 들어가면 인생 최고의 성공이잖아 지금. 맞지? 한대부고 고교생활 수학 점수 최고의 성공이잖아. 1컷 안에 들어가면. 맞지? 그러면은 딱 요 수준의 거, 그러니까 목풀 문제 단답형 끝판왕급 2개와 얘가 이렇게 남게 되면 얘를 마지막에 조져가지고 맞춰주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단계란 말이야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요 정도 레벨까지 타겟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맞추면 1등급. 잘하면. 무조건은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맞추면 잘하면 1등급. 오, 우리 다영이가 항상 식 잘 세우고 정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계산이 산으로 가가지고 자, 아무튼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19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13번이랑 비슷한 수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반반쯤인데 맞은 사람이 조금 더 많아요. 반반쯤인데 맞은 사람이 조금 더 많다. 자, 19번. 자, 다음부터 fx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빼기 xy x 플러스 y. 자, 여기도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면 아직 그렇게 심한 문제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도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면 그렇게 심한 문제는 아니야. 그리고 여태까지 한 대부고는 그냥 더하기 더하기만 나왔어. 곱하기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최근 3년 내에는 곱하기가 나온 적이 없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한 대에서 이거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 유형 또 꼬박꼬박 나오긴 또 꼬박꼬박 나왔거든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나오긴 나올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단순 구조의 문제가 나올지 아니면은 빡센 구조의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빡센 문제가 나온 적은 아직은 없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 이상의 문제가 한 대부고에 한 문제쯤 꼭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년도에도 나왔고 뭐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보통 몇을 확인해 본다고 F면? 그치, F0을 확인해 본다고. 그럼 19조 단순에서 F0이 0이라는 걸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정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뭘 만들려고 했냐면 무조건 F'X를 만들려고 해서 그게 안 헷갈리다고? 문제가 F' 몇 다른 상수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해도 일단 F'X부터 시작하는 게 안 헷갈린다 이 구조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숫자 문자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문자식으로 하는 것보다 숫자로 계산하는 게 보통 편한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숫자를 쓰면 최대한 숫자로 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아니야. 이 유형은 아니야. 이 문제는 문자랑 숫자랑 구분되는 것이 좀 편해. 그러니까 F'1, F'2 이런 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그걸 구하라고 시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F'X로 시작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F'X는 자, 도함수 정의식에 의해서 리미트 델타 X 대신에 H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원래 Fx 플러스 H 빼기 Fx로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뭐로 바뀌게 되는 거야? FH 빼기
xh, x 플러스 h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분모에 h가 하나 있었고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까지 됐어? 문제 없어?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너 오늘도 이거 계산 산으로 간 거지? 다시 했어요. 네, 다시 해서 답 맞게 나왔어요. 네. 자, 요게 뭐가 돼? 요게 뭐가 돼? f 프라임 0이 되지. 그리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제곱이 됩니다. 여기 있는 h는 약분이 되고 여기 있는 h는 0 집어넣어서 그냥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된 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0인데 그 f 프라임 0을 문제가 얼마라고 줬어? f 프라임 0은 20이라고 줬어. 그래서 여기다 20 해서 f 프라임 x를 완성을 했어. 자, 그럼 문제가 뭘 마저 구해달라고 했냐면 f 프라임 n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0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 자연수 n의 최소. 자, 요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n제곱이 20 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의 n은 5가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19번까지 내용을 좀 해결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테스트에서 많이 출제자 대표로 볼 것들 해결했고, 다시 우등석을 위한 선물 함수의 극한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우등생들, 너희들 오늘부터 우등생.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정리 좀 하고 4교시에 이어서 할까요? 이번 40분에 뭉치지? 자, 그럼 각자 정리 좀 하고 4교시에 이어서 예제 몇 개 더 보고, 오늘은 개별 질문까지는 좀 힘들겠는데, 개별 질문은 목요일에 또 몰아서 해야 되겠는데. 자, 각자 정리 좀 하고. 자, 1-x 그래프를 그려서 합성함수 극한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일 풀로 하게 되면은 이 마가 되나?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유튜브에서 너무 알고 싶은 거야. 찾아봤다? 아니야.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그래? 그래서 풀어야 돼. 풀었는데 안 풀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네, 설명해줄게. 우리만 그 잘하는 놈. 근데 또 풀면 또 모르겠네. 풀어봐. 알려줄게. 써서요?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지금 근데 그래프 잘 그려서 내 여기서 대단한 건 서로 다른 점이 4개가 만나는 데가 있어. 4개의 점이 만나는 데가 없어. 이렇게 하면 4개인데. 저기요.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맞을 수 없는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도 많이 했지. 근데 쉬는 시간이 쌤한테 풀어달라요? 그래도 돼. 풀어달라네. 풀어달라. 나는 이미 풀었지. 그냥 따로 물어봐야겠다. 이걸 먼저 봐야 돼. 여기를 지나는 그 y는 ax 플러스 t가 여기서 만나는 점이 생기는지 모르겠는지. 그걸 위해서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밑에 올라오잖아. 이거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1에서 10까지 되는데 그래서 따져보는 거지. 이거를 따지는데 여기서 접점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여기를 여기랑 동시에 지날 때 봐야 돼. 이해했어? 내가 1 알아. 내가 A가 1. 그래서 1번을 풀 때는 나가면 이때는 이렇게 가야 돼. 맞아. 그게 중요해. 여기는 진짜 그 정도 맞춰. 이 접선이 이걸 지나면 이건 어떻게? 이분이 빠지면 돼. 이 올라간 걸 보면서? 개더러운데? 아니. 더러워. 이런 걸 해야지 뭐가 되지. 아니. 얘가 말이 많아.
나겠으니까. 이건 알아서 민서랑 이게 확 가요. 이게 반대네. 민서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 처음 알았는데. 아? 이 문제 처음 사자에서 알았는데. 이걸 내가 생각해보려고 사자에서 미분이니까 일단 무조건 미분하고 와가지고 찾아봤는데. 지금 이거 캠핑에서 행복해지고 맨날 이것만 보고 하도 문제 이해하는데 되게 시간 걸렸어. 자, 치마 프린트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또 몇 문제 보여주고 너희들이 문제 풀어볼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아까 8번까지 했지요? 자, 그 다음에는 몇 번을 보겠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았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앞에 비워요. B 지금은 안 와요. 지금은 잠깐 붙였어요. 자, 요렇게 y는 fx 그래프가 있었고요. 문제가 요구하는 극한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분의 t 플러스 1 여기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t 플러스 1분의 1마티.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문제였다. 이런 비슷한 형태 자주 봤죠? 자, 그러니까 요게 무한분의 무한꼴에서 우리가 공식화가 시키게 되면은 1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다인데 중요한 게 이게 1 뒤에 뿔인지 만지, 얘도 마일 뒤에 뿔인지 만지 이걸 구분을 해야 어느 쪽 극한을 살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한단 말이죠. 자, 그때 무엇을 이용을 하느냐? 얘를 갖다가 그냥 무한분의 무한에서 최고창 계수만 보고 1로 바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얘를 1학년 때 유리함수 하던 방법으로 접근을 해라. 그래서 얘를 갖다가 1 플러스 t분의 1 요렇게 바꿔주시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어디 보자 마이너스 1을 뺀다라고 하면 2. 자, 요렇게 돼줘야 되지? 자, 그럼 여기다 t를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하면 얘가 0이 될 건 0이 될 건데 양수야 음수야? 양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도 마일 뿔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1뿔이면 요렇게 해서 얼마야? 2.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서 마일 뿔이면 마일 뿔이 요렇게 가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는 또 얼마예요? 1. 자, 그래서 3이다. 자, 이렇게 f내부의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 구조로 극한이 나와 있는 경우 분수함수, 유리함수 모양으로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프를 좀 그려봐 주는 것도 좋고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무한대로 가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럴 때는 그래프를 동원을 하게 되면 이게 뒤에 붙는 게 뿔인지 만지 구분하기 훨씬 편할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 어떤 문제를 볼 것이냐. 막 프린트로 봤던 문제가 또 보이네. 프린트에 만들어졌던 문제들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풀어보고 다시 질문을 하든지 하기로 하고요. 어디 보자. 쉬워 보이지만 다시 점검을 좀 해줬으면 한다 싶은 문제로 17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자, 루트 ax제곱 플러스 2x 마사의 마이 x 는비. 자, 무한분의 무한꼴이던 0분의 0꼴이던 미정계수 중에 확정되는 녀석이 있으면 일단 숫자로 바꿔놓고 나머지를 계산하기 훨씬 편하다.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뒤집다가 유리화부터 먼저 할 게 아니야. 얘네니 지금 분자가 0 돼야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A 값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 자리가 숫자로 바뀌어 있는 게 그 이후 계산이 훨씬 편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분모가 0이 되는 게 보였어. 그래서 분자에다가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에 a-2 빼기 2는 0 돼야 된다. 요거잖아, 맞니? 자, 그걸 통해서 a 값을 구하자면 a가 6인가요? 맞니? 자, 그러면 이 이후 계산에서 여기를 미리 6으로 바꿔놓고 유리화를 하는 게 전적으로 계산이 훨씬 편하다. 문자를 계속 달고 다니는 것보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유리화도 하고 인수분해도 하면 x,x-1 하고 뒤에다가 루트 6x제곱 플러스 2x-4의 플러스 2x 요렇게 들어갈 때 위에 분자는 6x제곱 플러스 2x-4의 마이너스 4x제곱.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다 쓰기 좀 불편하니까 분자만 따로 2x제곱 플러스 2x-4가 2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2가 되고 1, 2에 여기 마이너스. 자, 그럼 x-y 약분될 게 눈에 보이죠? 맞지? 그래서 x-y를 약분시키고 나면 자, x에 다시 루트 6x제곱 플러스 2x-4에 뒤에 풀 2x 남아있고 자, 분자에는 2배의 x 플러스 2가 남아있고 여기에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극한이면 더 이상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x에다 그냥 1을 대입하면 된다. 요렇게 되고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얼마가 되느냐? 앞에 게 2냐? 뒤에 게 2, 2 더하기 2 해서 4 분의 여기에 1 들어가면은 2 곱하기 3에서 6 약분해서 2분의 3. 자, 요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다.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러니까 요령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이야? 숫자로 나온 자리는 미리 숫자로 바꿔놓는 게 그 이후 계산이 편하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우스 문제 내가 뺀다고 뺐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네. 일단은 7쪽 25번 볼게요.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나 남아있었네. 시력이 떨어진 건지 절대값 문제로 착각을 한 건지 가우스 문제 뺀다고 뺐는데 남아있는 게 있네요. 아무튼 자, 25번에 집합 A는 x바 x제곱 마3 x 뿔 2는 0. 자, 수화 내용입니다. 얘를 갖다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 2 맞지? 자, 요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봤고요. 자, 집합 B는 x바 x마 a x마 a 마 3 0 이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게 자연수, 정수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범위로만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그냥 x가 a 이상 a 뿔 3 이하의 범위를 만족하는 모든 x예요. 실수 x로 이해하는 게 맞겠고요. 자, 그러면은 FA는 A 교집합 B. 자,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이죠.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 자, 그러니까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직선에 여기 1, 여기 2,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A 이상 A 뿔 3 이하라는 범위가 저 밑에 있으면 교집합 원선은 0개. 그럼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냐? 0하고 어딘가까지 올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요 범위가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한 개가 되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1라인에 요렇게 갈 거야. 오케이. 가다가 A부터 A 뿔 3이면 간격이 3이기 때문에 얘네 둘 다 동시에 들어올 수 있지. 맞아. 1과 2 사이의 간격은 1이고, 맞지? A와 A 뿔 3의 간격은 3이니까 요렇게 A와 A 뿔 3이 걸리면 두 개가 다 들어오는 게 가능해. 맞니?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그래프가 2로 올라가서 당분간 선으로 이렇게 갈 거야. 오케이. 그러다가 범위가 이렇게 빠져서 다시 2밖에 안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1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로 쭉 가다가 범위가 여기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은 다시 0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갈 거다 이거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fx는 이런 구조로 생겨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그때 이 위치들을 갖다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언제냐? 그럼 제일 처음에 충분히 작다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 1이 어디에 걸렸을 때 A 뿔 3에 걸렸을 때 여기 처음에 한 개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 뿔 3이 1이다.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 뿔 3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때부터 두 개지. 맞아요. 이해되니? 자, 그럼 요 때는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동안 두 개를 하다가 다시 A가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딱 두 개야. 이해되니? 여기서 살짝 딱 빠지게 되면 하나로 줄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가 1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범위가 조금 더 빠져갖고 A가 여기까지 오면 딱 여기까지는 한 개고, 그러니까 이 여기까지는 한 개고, 그 다음에 더 빠지면 빵개로 넘어가게 된다. 요렇게 위치를 x좌표들을 찾을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1일 때가 그러니까 범위가 요렇게 생기면 아직은 두 개. 맞지? 왜? 이게 등호가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A가 1일 때까지는 여전히 두 개. 여기 색칠. 오케이? 근데 여기서 A가 살짝 더 커져버리면 이제 1이 바깥으로 왼쪽으로 나가버리잖아. 범위 바깥으로. 오케이? 그래서 A가 1보다 커지게 되면 1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언제까지? A가 2가 될 때까지. 그럼 A가 딱 2가 되면은 범위가 다시 어떻게 바뀌어 있어? 이제 A가 2가 되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 그지? 맞아? 그럼 딱 그때까지 아직 살아남아 있어, 하나가. 그러니까 2가 됐을 때까지는 이쪽에 가서 색칠이야. 이쪽에 색칠이야. 그거보다 살짝 커지게 되면 범위가 한 개도 없지. 0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래서 교집합 원수의 개수가 함수값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는 요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에 리미트 A가 1로 가는 FA 라고 하게 되면 그게 2다 라고 했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 지금? 달라요. 다르니까는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이해되시나요? 좌극과 우극한 다르니까 수렴하지 않습니다. 는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자, 리미트 A가 2로 가는 우극한은 F2보다 작다. 2로 가는 우극한이면 요렇게지. 2로 가는 우극한. 그러니까 얼마야? 0. F2는 얼마고요? 1.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기 때문에 색칠빵꾸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붙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거지.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확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자, 리미트
A가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 2로 가는 F 합성 FA. 자, 요렇게 돼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 이제 좌극한 물가를 따져봐야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 좌극한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마 하면 이렇게 가잖아. 맞지? 얼마 되려고 그래? 0이 되려고 그래. 자, 근데 이게 옆에서와 위에서, 아래서와 위에서와 옆에서와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냐면 F0 대입이라고 그랬어. 오케이. 그럼 F0으로 대입하면 뭐가 되게 돼 있냐? 2가 되게 돼 있다 이거지. 이해되니? 자, 이번에는 마이 뿔을 해보자. 그래서 마이 뿔을 하게 되면 요렇게 가서 1이 되려고 할 건데.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오잖아. 맞지? 그렇다면 좌극한으로 욱하게 되는 게 아니라 F1이 될 거란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럼 F1은 얼마였냐?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점을 어디다가 색칠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같았어, 달랐어? 같았어. 그럼 수렴했어. 얼마로 수렴했어? 2로 수렴했어. 디귿에서 2라 그랬어? 2라 그랬어.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말. 이해되시나요? 자, 합성함수 극한에서 기본적으로 Y축 방향으로 위아래도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옆에서 올 때는 함수 값이라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25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쪽에 29번을 볼게요. 전에 누군가 이거 질문했던 적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거 왜 1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라고 누가 질문한 적 있었는데. 자, 29번에 최고점 계수가 1인 2차 합체 fx는 x제곱으로 시작해서 블라블라 할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x마 분의 fx 빼기 x마가 5분의 3이다. 자, 그러니까 x에다 a를 대입하면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지. 맞아. 그럼 여기도 fa 여기도 fa가 되니까 약분돼서 1이 돼야 돼. 근데 1이 아니래. 무슨 소리겠어? 그치.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해하자면 fa도 0일 거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니까 평범한 계산이 되지 않고 뭔가 뒤틀린 계산이 나오게 되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fx는 x마 a라는 인수를 가져야 한다.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인수를 x마 b라고 잡아주자. 그러면은 평소에 능령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a, b가 지금 알파 베타다. 이해되니? a, b가 알파, 베타다. 이해되니? 자, 그런 상황이 됐다. 자, 그래서 다시 극한식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x마 a로 묶고 분자도 x마 a로 묶어서 약분을 시킬 거야. 그럼 남는 게 분자는 x마 b 마 1이 남고 분모는 x마 b 뿔 1이 남지. 맞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그럼 x마 약분되고 a 집어넣으면은 a마 b 뿔 a 마비 뿔 1 분의 a 마비 마 1이 되고 그게 얼마냐면 지금 5분의 3이야. 자, 그 상태에서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절대값 알파마 베타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이게 지금 뭐랑 똑같다고 했어? a 마이너스 b랑 똑같다고 했지, 그지? 맞아? 알파 베타 a랑 똑같다. 자, 라고 했으니까 여기 a 빼기 b라고 하는 애를 갖다 어떤 t로다가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t 값이 요 알파마 베타 자리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자라고 하면은 5t-5는 3t 플러스 3 넘기면 2t는 8 t는 4 요렇게. 그리고 양수로 나왔으니까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4. 이해되셨나요?
네. 자, A를 대입해서 0 되는데 왜 1이 되질 않나요? 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극한이 또 한참 나오고 프린트로 봤던 녀석들이고 물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10쪽 38번 볼게요. 자, x는 양수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거기서 fx는 max x, 2 빼기 x분의 2x-1 자, 요렇게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 적혀있어 max a, 알파, 베타는 알파와 베타 중에서 작지 않은 수이다. 자, 그러니까 어감이랑 똑같은 거지. 맥시멈, 맥시멈, 최대. 맞니? 오케이. 같을 때는 같은 값이 되는 건데 한쪽이 크면 큰 값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 작지 않은 값, 크거나 같은 값.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fx는 식이 두 개로 갈라질 거야. x 빼기 요거 좀 미리 정리할까? 2마 마이 뿔 x분의 1 마이 뿔 x분의 1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2로 나와서 날아가고 x분의 1이 될 거야. x가 2보다 작을 때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식 두 개가 나와 있는 구조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납득? 자, 그러면 거기서 리미트 x가 2로 가는 마 fx 빼기 f2 분의 x마 2를 a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위식 아래식 중에 뭘 써야 돼? 아래식을 써야 되는 거지. 오케이. x가 2로 가는 좌극하니까 x가 2보다 작은 방향에 있는 식을 써야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리미트 x가 2로 가는 마 라고 하고 x분의 1 빼기 2분의 1분의 x마 2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이 분수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적당히 2x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분명히 x마 2가 약분될 겁니다. 자 분자 분모에 2x 자 그럼 이때 분자는 분배하지 마. 분모 때문에 곱한 거야. 여기는 분배하면 오히려 돌아가게 되는 거지. 다시 인수분해야 돼. 이해되니? 자, 그럼 얘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이 분모가 뭐가 되냐? 2마 x가 되지. 맞아? 그럼 2마 x가 되면은 이렇게 약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이제 분모가 0 되지 않으니까 대입하면 돼. 맞니? 그래서 이 마라고 해도 그걸 마이 대입하는 거 아니다. 2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2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로 나오고 그게 문제가 찾는 a 값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또 시키냐 2로 가는 우극한도 시키고 있다. 자 x가 2로 가는 우극한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물어봤냐면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 자 요렇게 물어봤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식이 x 빼기 2 더하기 x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지. 분모는 x마이고 이해되니? 리미트 x가 2풀로 갈 때 자 그럼 얘들 약간의 테크닉을 발휘를 해주면 요거 뭐 되겠어? 1이지 1 약분해서 얘는 뭐 될까? 이 녀석의 지금 딱 역수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원래 뭐가 나왔어? 마사가 나왔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맞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1 빼기 4분의 1 계산하면 4분의 3 요게 문제가 찾는 B. 자 이걸 갖다가 곱해달라니까 곱해주세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경락을 수업을 안 보고 있는 거 맞지? 잘 보고 있나요? 보고 있는 거 맞지? 네. 자 어라? 똑같은 놈이 또 있네. 중국인인 걸 못 걸렀네. 9번 푸세요. 자, 넘어가서 자, 많이 본 거야. 넘어가. 어려운 문제지만 많이 본 거 넘어가고 47번 13쪽 47번을 봅시다. 요 안에는 다 안 들어가겠지? 여기 47번까지 내가 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풀어보면서 개별 지문 할 것들 있으면 개별 지문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47번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함수 fx. 자, 모든 다함수 fx. 자, fx가 한 개가 아닐 거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맞지? fx는 한 개가 아닐 거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x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1분의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은 6.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는 4.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말하는 건 모든 다함수 fx 중에서 f1의 최대. 자, 요렇게 나와 있으면 f1 값이 어떤 부등식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f1 값이 몇 개의 값을 가지는데 그중에 제일 큰 거를 답하라는 경우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후자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할 일은 뭐냐? 무한대로 가는 극한과 상수항으로 어떤 상수로 가는 극한 중에 항상 뭘 먼저 보라 그랬지? 그렇지, 무한대로 먼저 보라 그랬지. 뭐 때문에? 그렇지, 차수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 fx에 대해서 어떻게 좀 쪼개봐야 되겠냐면 fx가 n 플러스 1차고 그게 최고차가 되는 경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최고차가 날아가서 다음과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요런 걸로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fx가 n 플러스 1차고 얘가 3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n은 2보다 큰 거지? 맞니?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fx가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냐? 6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의미가 뭐냐? 이제 이 뒷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여기서 n 플러스 1개의 미정계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 덕분에 그렇게 많이 안 잡아도 돼. 무슨 소리냐? x가 0으로 할 때 x의 n제곱보다 fx가 4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fx가 x의 n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약분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 x의 n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n-창부터 상수항까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이 녀석 바로 다음 항 x의 n제곱항으로 이 다음 함수는 끝이다. 중간에 블라블라 없다. 더하기. 그러면은 이 자리가 바로 4
하고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이래니 약분하고 x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선 0이 돼버릴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 녀석이 하필 0으로 가는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에 남는 건 가장 낮은 차수항의 개수가 남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가장 낮은 차의 개수가 xn제곱항이고 그 개수가 4다. 요렇게 정리가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만 가지고 fx를 만들었을 때 f1 값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f1 값을 찾았고요. 자, 다음 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n이 2보다 큰 게 아니라 n이 딱 2. 오케이? n이 딱 2. 그리고 분모 3차. 이래요. 그리고 이제 분자도 3차로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fx가 뭐로 시작을 해야 되냐? 10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뒤에 빼기 4x 세제곱을 하고도 6x 세제곱이 돼서 약분해서 정리하면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n이 2가 됐으니까 2차 항으로 끝나게 돼 있고 그 앞에 개수는 4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위에서 좀 알아낸 걸 갖다가 그대로 좀 반복해서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f1은 얼마냐? 14. 커졌지? 자, 그러니까 얘는 아웃, 얘는 강력한 후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이 1이면 fx는 일단 마이너스 4x 세제곱을 날려줘야 돼. 그래서 4x 세제곱 여기는 일단 날아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2차항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여기 fx는 2차항이랑 뒤에 있는 3x 제곱이랑 정리해서 덧셈을 해줘가지고 그게 1분의 6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뒤가 3x 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n이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x 분모잖아, 그지? 그럼 끝나는 게 4x로 끝.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은 여기서 fx가 f1이 얼마로 나오냐? 11 이렇게 나왔지. 아직까지 14가 제일 큰 2라고 한 다음에 다음 순서라고 하려다 끝나. 다음 순서 하려다 끝나나. 왜? n은 자연수. 이해되시나요? 즉 가장 작은 n까지 한 거야. 자, 여기서 이쪽 모양 같은 경우에는 n을 하나 더 줄이는 것까지 가능하거든. n이 0까지 가능한데 이쪽 모양이 못 받아줘. 근본을 못 받아줘. 여기가 0제곱이 돼버리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녀석 분모는 그냥 1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슨 인수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위에다 1 대입하면 4요. 0 대입하면 4요. 상수항사. 그런 말이 되나? 자, 좀 근데 애매해. x의 n제곱이라고 하고 여기서 0제곱을 쓰는 게 가능은 하다. 개념적으로. 어쨌든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온 세 개 중에 제일 큰 것 2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렇지. 그래서 답은 14다. 이게 수능이었는지 모의고사였는지 기출로 나와서 되게 유명한 유형이거든요. 매년 수업할 때 학생들이 많이 헤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많이 헤매는 문제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마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음에 다시 봐도 또 헤매고 다음에 다시 봐도 또 헤매고 좀 그러더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골라봤고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숙제로 좀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개별 지문 할 수 있는 거 한 20분 남았네. 자, 개별 지문 하고 싶은 것들 있는 사람들 개별 지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쌤, 어?